안녕하세요. 레베르 코리아 조장군 변호사예요. 지금 이제 양측의 고려아연 관련된 영풍과 형 경영진 사이의 고소고발 중에서 좀 상법적으로 의미 있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지배구조나 주주행동의 관점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고소고발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느 한쪽을 편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냐면 이게 25년 9월 11일이네요. 영풍에서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님, 박기덕 사장님, 그 다음에 주주 플랫폼 컨두잇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액트의 대표 이상목 씨 대표님을 이제 상법 위반,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어요. 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액트는 주주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은 개인 주주들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고려 아연에 연 4억 원, 2년 8억 원 자문 계약을 맺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해명 기사도 봤는데 이제 액트에서 고려아연이 주주 행동에 그렇게 유리한 어떤 걸 잘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연락을 취했다라고 기사는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자문 계약 이후로 고려아연의 소액주주 연대 이런 부분이 액트에서 좀 설립 시작이 됐거나 활성화됐거나 이런 것 같고, 결국은 뭐 위임장 권유 용역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뭘로 고발했냐? 상법 634조의 2. 자, 이거 이제 제가 634조의 2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보면은 고려아연도 영풍 MBK 지금 고소했죠? 이제 뭐냐면 영풍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하면서 그 업체가 한마디로 제안자가 영풍 MBK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회사 측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것처럼 혼동을 초래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논문도 쓰고 있고 흥미로운 분야라서 지금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지금 영풍 측 고소에 관련된 634조 2가 뭐냐면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공유죄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식회사 이사, 뭐 감사, 지배인 기타 중요한 사람들이 회사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처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받은 사람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게 우리 주주총회 가면은 주총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어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주총장에서 막 주주총회 하는데 막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 나름 말씀 자체는 맞을 때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돈 좀 뭐 이익 뭐 이렇게 주세요. 좀 챙겨주세요. 뭐 배가 고파요. 뭐 할머니 오셔가지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주총꾼이라고 이제 우리 좀 폄하하는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회사가 아이 가세요. 안 돼요. 우리 이거 하면 당신 돈 주면 우리 이거 형사처벌 받아요. 라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만든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제도예요. 주요하게는 뭐 다른 입법률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형사처벌하고 있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돼 가지고 회사의 계산으로 고려 아연이
총 8억을 써서 주주의 어떤 의결권 행사 관련된 재산삭 이익을 공유했고 액트는 그 돈 받았으니까 지금 이거 주주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 공여죄다라는 고소예요. 뭐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고발장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영풍은 실질적으로 여기 어떤 이 행위의 피해자로서의 성격이 많이 있어서 고소로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고소 고발은 피해자는 고소, 그 외에는 고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업무상 배임까지 걸었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상 배임 이 부분은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조금 아까 제가 2부 얘기했는데 영풍 같은 경우는 뭔가 법률 대리인하고 소통을 좀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한번 잘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번에 그 주주 제한 내용도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변호사님 죄송해요. 뭐 변호사님이신지 고모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도 고소를 할 때 물론 크게 중대하게 부풀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지만 확실하게 문제될 거를 짚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법 위반이 더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때 이왕이면 크게 법정형이 강한 업무상 배임으로 하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아요. 어느 고소했을 때 제가 어느 일부가 까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쳐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법정형이 작더라도 확실하게 유죄를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고소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사실 해석론으로 볼 때 과연 이 고소 상법 위반 부분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해석론으로는 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무혐의 그냥 뭐 검사님이 하시든 경찰분이 하시든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혐의 내려면 무혐의 내는 거니까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총꾼을 염두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 공유제는 과연 2026년 그 주주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하는 지금 현대 시점에서 이게 지금 맞는 입법인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이거는 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관련된 관점에서는 결국은 제가 좀 약간 법리적으로 구성 요소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감정적인 부분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액트가 과연 그 주주연대 본인의 플랫폼에 들어오신 그 주주분들에게 그 고려 아연가의 어떤 이해관계 나 자문료 연 4억 받았다 총 8억 받았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고려 아연이 주주 가치에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면 사실은 이거는 혐의 인정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약간은 막 돈으로 사실은 저희 뭐 우리 의결권 권유대행 업체들이 안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주주 분쟁이 있으면 없으면 막 1,000만 원도 받고 좀 이렇게 의결권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막 3,000만 원, 5,000만 원 비싸게 받긴 하지만 연 4억은 사실은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액트와 고려 아연 경영진 사이에 그 잠계약이 만약에 주주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구성 요건을 보면 너무나 이건 포괄적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 그냥 대표가 개입됐으니까 회사가 계약했잖아요. 대표가.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의 권리 행사, 의결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주주의 권리 행사 100% 맞고 회사의 계산으로 회사 돈 들어갔잖아요.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한 경우 돈 줬잖아요. 그러면은 징역 벌금이래요. 자, 이거에 대한 판례가 물론 있어요.
근데 판례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공소양속상 뭐 주주들에게 선물 그냥 뭐 이렇게 뭐 뭐랄까요? 그냥 수건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이런 거는 위법하지 않은데 우리 판례 중에 보면은 골프 이용권 골프장 사례였어요. 골프장 주주 분쟁이었는데 거기서 골프장 우리 이렇게 예약하는 어떤 그런 한번 뭐 그런 그냥 상품권을 준 거죠. 그거 위법하다 봤어요. 형 인정했어요. 자, 근데 뭐냐면 이건 연 4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좀 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 벗어나기가 마냥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나 영풍 그 액트 측에서는 내가 주주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다 알렸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걸 알렸다라고 어필을 잘 하시면서 혐의를 벗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지금 최근에는 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막 비슷하게 막 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의결권 위임장을 많이 받으려고 막 혈안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영풍 측 권유대행 업체 직원이 그 이제 뭐냐면은 막 주주분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막 이렇게 아쉬운 얘기하면서 결국은 위임장을 받아와요. 그렇게 이제 백지 위임장으로 받는 경우 많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 측이 이제 갖고 왔다 하면 아 이거는 고려아연이 그러니까 받은 대리받은 위임장이야라고 하는 거를 자 그러면 영풍 측 고려아연 측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 주총에 공증인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 공증인 변호사가 아 이거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 권유대행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앞면 정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딱 같이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거는 고려한 거네, 이거는 영품 거네 이런 거 공증인이 이제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막 일반적인 분쟁 없는 회사들에서는 그냥 공증인이 대충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정족수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끝나지만 이렇게 지금 첨예한 경우에는 그 아마 시간도 좀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의결권 권유 대행이란 거는 한마디로 주주가 회사나 제한자에게 그 본인의 의결권을 대리행사를 위임하는 거예요. 대리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수권, 정확하게는 민법상으로는 수권이라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상법상의 대리가 있지만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나 제한자들은 금융위원회에 이렇게 미리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첨부서류 이런 것들 다 미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이렇게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막 정정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규제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기사 보니까 마치 고려아연 측에서 위임장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라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 형사처벌 대상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의결권 권유 제도 이것도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과하고 형사처벌 막 과하고 또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막 과태료예요. 어떤 거는 막 예를 들어서 의결권 대행 주주 모임에서 우리 옛날에 그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주주분들 막 모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 이거 어디 해주세요. 위임을 10명 이상 권유하면은 그게 위임장 권유 제한이 걸려요. 상장사 주식의 경우에. 자 근데 그런 거 50만 원 벌금 받아요. 자 이런 거 너무 문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3부작 고려한 관련된 경영권 분쟁 한번 뭐 전반적인 느낌, 최근에 어떤 그 자문사들의 내용, 그다음에 양측의 고소 내용에 대한 나름의 평가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얘기는 교훈은 동업하실 때 여러분들 동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막 명의도 돌려놓잖아요. 그럴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현실적 교훈 아닐까요? 마칠게요.